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자랑스러운 호남을 만나보는 호남인의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오늘은 무려 30년 이상 대한민국의 예산과 경제 정책을 책임져 오신 정통 경제 관료 출신입니다. 대한민국 재정 운영의 기초가 되는 국가재정법의 삼파나 다름없는 호남인입니다. 아이고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귀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간지기 우리 차관님 예.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차관님 그냥 얼굴이 그냥 화사하십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금도 뭐 에너지가 넘치시고 예. 지금 공직에서는 그만두셨죠? 예. 그만둔 지가 이제 제법 됐죠. 아 그래요? 예. 근데도 뭐 아주 청년 같은 그런 기운이 느껴집니다. 열심히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주로 하시는 일이? 이제 거기 나와서요. 이제 네. 공직을 마치고 민간 기업에 좀 오래 있었어요. 네. 민간 영역에서도 뭐 예산과 관련 비슷한 아니죠. 있어요. 현대 아산 사장을 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삼표 그룹에서 부회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재정성과연구원이라는 네. 데서 이제 지금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계십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재정 성과 예. 혁신 위원회 이사장? 우리가 돈을 쓰면은 네네. 그 쓴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많이 뭐 용역 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연구원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고위 공직자로 계실 때 국가의 뭐 예산 정책을 총괄하셨는데 그 분야에 또 일을 계속하고 계시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연관성이 크죠. 네, 예. 그렇군요. 예, 우리 이제 차관님 보니까 고향이 강진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고향 강진에 대한 추억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제가 강진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태어났는데 어려서 네. 목포로 아, 왔어요. 이사를 왔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네. 목포에서 다녔어요. 목포 그렇군요. 제가 북교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 나오신. 예.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네. 30년 후배됩니다. 30년 후배군요. 예. 그렇군요. 그런데 고향 강진에 대한 추억은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네. 여름방학이 되면은 항상 네. 시골에 가서 이렇게 지내다 왔어요. 네. 그러니까 뭐 가서 내과에 가서 뭐 물고기도 잡고 뭐 장애도 다니고. 물고기 잡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만 가면은 들판을 지나 쭉 등성이만 넘어가면은 네. 김영랑 시인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그렇군요. 그다음에 지금 쭉 좌측으로 가면은 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네. 고향인 장흥이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벌판 그 일대가 꼭 그 정지용 시인의 네. 그 향수 넓은 벌 뭐 이런 그런 그렇죠. 느낌이 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고등학교는 서울의 경복고등학교 가시네요. 예, 경고등학교 공부 잘하셨네요. 아이고. 예. 예,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좀 알아볼 텐데 예. 첫 번째 키워드가 공직자의 자세. 이게 이제 첫 번째 키워드인데 차관님도 30년 넘게 공직생활 하셨잖아요. 예. 또 고위 공직자로 예, 마감을 하셨는데 예. 공직자의 자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공직에 처음 입문할 때가 네. 1979년도예요. 1979년도. 예. 네. 그때인데 그때만 해도 공직자한테 요구되는 그 덕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그 공직자는 청렴해야 되고 청렴, 그다음에 봉사 정신을 가져야 돼요. 봉사. 그런 게 주요한 덕목이었어요. 이게 이제 고전적인 덕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네. 디지털 시대가 되잖아요. 디지털 시대. 그럼 그때가 되면은 그런 덕목은 당연한 것이고, 그건 이제 필요 조건. 예, 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공직자들도 자기 혁신을 해야 돼요. 자기 혁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기 혁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혁신을 하는데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혁신과 자기 혁신을 두 개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야지만이 이 세계 경쟁에서 이게 떨어지지 않고 갈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보니까 또 참여정부 시절인데요. 행정자치부 연찬회에서 보니까 재미있는 말씀하셨어요. 정부미와 일반미는 맛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다. 이건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때가요. 2004년 무렵입니다. 아하. 그때 제가 행자부에 이제 파견을 나가 파견 있었어요. 가셨어요? 파견 나가 있었어요. 잠시 네. 지방재정국장 네. 가 있을 때인데 그 당시에 일반인들은
공무원이나 네. 이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네. 철밥통이라고 불렀어요. 철밥통 그렇죠. 철밥통.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바뀌었어요. 또 이제 개방형 그럼요. 지금은 많이 됐으니까.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한테 일종의 비아냥이죠. 네. 그 철밥통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행자부에서 네. 공무원 사회를 어떻게 좀 개선하는 방향이 없을까 혁신. 연차회를 열었어요. 네.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주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장관님이 이제 허성관 장관님이셨는데 네. 저한테 기재부에서 왔으니까 네. 한번 네가 해봐라. 그렇군요. 해서 제가 그때 불인학교 준비를 해가지고 네. 발표를 하게 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네. 관료 사회에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대단히 민간보다 우수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다. 네. 우월적 착각. 네, 착각을 하는데 그 착각을 하는 주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법률 집행권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정보 독점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우월적 지위에서 이렇게 딱 있다 보면은 자기가 굉장히 우수한 사람인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착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요즘같이 이게 시대가 빨리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네. 의사결정 단계라든지 네. 무사한일 구조를 깨지 않으면은 공무원 사회도 이게 도태된다. 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정부미나 일반미가 있었어요. 네. 정부미는 아시다시피 비축미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일반미는 바로 나오는 쌀들이 질이 좋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값이 달라요. 맛도 값이 차이가 다른데, 나고. 예.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이 네. 처음에는 우수한 애들이 들어왔다가 좀 있으면 정부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혁신이 된다. 중단되면 비축미가 그렇습니다. 되네요.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된다. 이 틀을 바꾸지 않는 한 공무원들이 살아나지.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게 언론에 흘러나간 거예요. 네. 언론에 흘러나가서 그 자료가 그렇군요. 전 언론이 뭐 대서특필했어요. 그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민간인들한테 박수를 받았죠. 민간인들한테는. 네. 어유 저렇게 용감하게 발표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공무원들은 시큰둥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그- 내부의 적이다.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혼났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근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두고두고 회자되는 명언이 됐는데요. 아이고. 보니까 우리 차관님께서 국가재정법을 만드신 이제 주역 이런 평가를 받는데요. 그때가 2006년 무렵이니까 그 노무현 정부 말기 시절입니다. 네. 굉장히 뭐 이 모든 제도를 이렇게 선진화시키고 뭐 이럴 당시인데 네. 우리나라의 재정 제도는 해방 이후에 1951년에 재정법이 처음으로 생깁니다. 네. 일본 걸 거의 따다 했어요. 베꼈군요. 네, 베꼈어요. 네. 그러다가 1961년이 되면은 이제 네. 예산회계법이라는 걸 우리 틀에 맞게끔 좀 바꿉니다. 네. 바꿨는데 그때 만들어진 법이 2006년까지 그대로 간 거예요. 야, 그래요. 1961년대 우리나라 예산 규모가 한 500억 가량 됐어요. 네. 500억. 네. 500억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50년 후가 되면은 2006년이 되면은 네. 150조가 돼요. 150조. 그러면 얼른 계산하면요. 뭐. 3,000배. 3,000배. 3,000배가 커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법은 그대로인 거예요. 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 네. 옷을 달리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바꿔야 된다 해서 이제 했는데 마침 분위기가 선진화 분위기로 갔어요. 그때 네. 노무현 정권 말기에. 네. 그래서 이거 잘 됐다. 네. 2차제에 네. 예산회계법을 바꿔보자. 네. 그래서 전면 개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가재정법을 탄생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역할을 했었죠. 근데 그래서 국회에서도 여야가 흔쾌히 합의가 됐습니까? 그때 합의한 게 네. 여야 의원들이 대표가 한 명씩 저랑 같이 셋이 앉아가지고 머리를 네. 싸매고 이렇게 축조 심의를 했어요. 셋이서.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다 재정 그래도 잘 아시는 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거의 뭐 비교적 수월하게 필요성에 공감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국가재정법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보니까 기획예산처 국장 시절인데요.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셨는데 이게 또 중요한 업무 성과로 이어졌다고요. 예. 이제 뭐 성과라기보다도요. 이제 경협을 그때 이제 하고 있을 때인데 네. 금강산도 다니고 남북 뭐 경협 하는, 추진위원. 예, 네. 추진위원들이 이제 대북 북쪽 사람들하고 만나서 네. 경제 관련 논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네. 하는 자리인데 저는 이제 그때 운이 좋게도 금강산의 내금강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외금강까지만 일반인들한테 그렇군요. 공개가 돼 있었는데 네. 2007년도에 처음으로 네. 이 북쪽에서 내금강을 개방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여러분들 뭐 대부분 못 가보셨습니다만은 내근강이 굉장히 이쁩니다. 내근감과 외근감의 차이가 있던가요? 예. 외근강은 동해바다 쪽으로 있는 이제 산악 모습이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네. 완전히 이 금강산에 이제 또 아주 새로운 진짜 절경이 진경이 있습니다. 네. 내금강에 예,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경추 이원을 하면서 이제 경험했던 것들이 나중에 제가 현대아산 사장을 하게 되거든요. 현대아산 사장. 현대아산 이때 사장이 또 경험이 밑바탕이 됐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대북 사업을 하는 데 아닙니까? 현대아산이. 그렇죠. 그래서 뭐 정주영 회장이 이제 그 전에 뭐 소떼 몰고 갔던 그렇죠.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네. 그때 이제 대북 사업할 때 제가 이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네. 그리고 또 보니까 기재부에 근무하실 때 SOC 담당하셨습니까? 그때가 네. 90년대 초반 뭐 이 무렵이거든요. 아, 한참 박차가 할 때네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인천공항, 인천공항. 경부고속철도, 네. 경인운하, 오. 서해안고속도로 네.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렇군요. 그때 담당자였기 때문에 네. 실무적으로 담당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여기다가 기념비 만들어준다고 그랬어요. 네. 인천공항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말로 한 거죠. 농담으로. 네. 그걸 해주겠습니까? 동사까지 만들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제가 인천공항 갈 때마다 네. 뭐 느끼시겠지만 인천공항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럼요. 깨끗하고 네. 아주 시스템도 좋고. 저는 뭐 그때마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도 예.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더라고요. 초대 기재부 2차관. 예,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초대 기재부 차관을 했습니다. 네. 차관을 하는데 네. 그때가 2008년이에요. 2008년. 2008년이면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났을 때입니다. 리만 브로더스.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네. 이게 제대로 잘못 대처했다가는 네. 경제가 꼬그라질 수도 있겠다. 이때 그래서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이 편성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네. 저희 장관님이 이제 그 강만수 장관님이셨어요. 네. 그때 비상한 각오로 했었죠. 아. 그래서 그때 우리 재정 역사상 대규모 추경을 했어요. 네. 17조 한 3천억 대요. 17조 3천. 그 당시 규모로는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평균 추경이 얼마 정도 됐어요? 그때는 뭐 대부분 뭐 5, 6조밖에 아니에요. 야, 그건 엄청 네, 큰 거네요. 엄청 네. 5, 6조도 뭐 덜 되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뭐 깜짝 놀랐었죠. 그럼 이 17조 투입이 올바른 정책이었습니다. 그럼요. 아.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음, 이 금융위기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아. 뭐 재정의 역할도 있었지, 뭐 통화 수합도 하고 하면서 네. 아주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아주 잘 됐습니다 그때. 그렇군요. 예. 보니까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기소 불역 물시어인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논어를 공부를 좀 했고요. 논어 공부하셨군요. 예, 네. 했고 우리 직원들하고도 같이 스터디 그룹이 있어서 그거를 했었어요. 네. 하면서 문게 하나가 이겁니다. 이건데 공자가 그 자공이 묻습니다. 저 공자님은 평생 뭐를 신조로 삼고 계실까? 네. 한자로만 얘기해 주십시오 하고 물어요. 네. 공자가 딱 생각하다가 용서할 때 서자 있죠, 한자. 네. 용서할 때 서자. 네. 선이라 그런 거예요. 음. 평생 네가 가지고 살아야 될 한 글자만 뽑는다면 선데 그거를 해석을 하면은 기소불역 물시어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소불역 물시어인이다. 물시어인이라. 그게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자 뭐냐면은 그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를 남한테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요즘 말로 하면 배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저 사람들을 입장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배려를 네. 해줘야 돼요. 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네. 내 고집만 피우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일할 때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이거를 기초로 해서 많이 적용을 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이 혹시 성씨가? 저 배가죠. 아, 배. 역시 뼈대 있는. 자, 그리고 보니까 인천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도 근무를 하셨는데. 그때가요. 이제 2014년경인데 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자치단체 중에 가장 열악한 자치단체였어요. 네. 부채가 많아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심플합니다. 원리는 거들 거 많이 걷고 네.
재원을 많이 확보하고 쓸 거 좀 줄이면은 재정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을 거 많이 그래서 이제 받아오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받아오는 게 뭐냐면 교부세라는 게 있어요. 교부세. 교부세를 받을 생각을 이 사람들은 별로 안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받는데 애를 썼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그때 당시 시장이셨던 분인하고 같이 이제 노력을 많이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세출 절감을 하는 거예요. 세출 절감을 통해서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뭐 5년 안에 좋아지겠다. 네. 그리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인천시 재정 양호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여유분의 예산이 결국은 인천 발전을 위해서 또 투입이 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여유까지는 아니고요. 네. 여유까지는 아니고 저기 부담이 줄어든 거죠. 부담이. 훨씬 뭐 이자 부담도 많았을 것이고 막 했을 텐데 그런 게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보니까 공공 영역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으셨지만 또 공직에서 퇴직한 이후에 민간 영역에서도 CEO로 드문 케이스죠? 아, 그렇습니다. 기재부 출신들로서는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요. 네. 공직을 마치고도 민간에 나와서 보통은 공기업 사장을 가거나 뭐 그렇죠. 정부 산하기관의 장으로 가거나 이렇게 가는데 네.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저는 민간의 현대아산이라고 하는 네. 대북 사업을 하는 곳에 거기에 사장으로 갔어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렇죠. 그게 최근 들어서 그 정부 영역하고 민간의 영역에 이게 교집합이 되는 공통 분모가 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거에 제가 덕을 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비결이 좀 궁금한데요. 본인이 생각할 때. 그 비결은 제가 어디 한 군데 이렇게 안주하기를 싫어해요. 그게 이제 비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기마 유목민하고 정주민하고 관계예요. 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네. 요즘은 디지털 시대예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망합니다. 금방. 네. 그러면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뭔가 빨리 속도감 있게 해내야 돼요. 네. 그래서 요즘 이제 등장하는 게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 유목민들이 생긴 거예요. 네. 디지털 유목민들이라는 게 프리랜서로 뭐 그런 분들이라든지 여행가라든지 뭐 쇼핑 뭐 호스트라든지 이런 분들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옛날하고 다른 굉장히 많은 직군들이 생겼잖아요.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다 디지털 노마드라고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시대는 어느 한 군데 안주하면 안 된다. 네. 끊임없이 전문성과 다양성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인적 자원도 확보를 하고 그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뭐 그게 뭐 상당히 뭐 후회 없습니다. 후회 없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장관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제 그걸 못해 좀 아쉽긴 지금 합니다만은 이제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아이고 뭐 그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뭐 하여튼 뭐 좋은 선택일 수 있다 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 영역 또 공적 영역에서 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혁혁한 이제 결과물을 만드셨는데 이 호남의 발전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호남의 발전에 제가 몇 년 전에 그 전라남도 신성장 발전 그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네. 지사님하고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때 제가 얘기를 뭘 드렸냐면은 전라남도는 낙후된 상태로 지금 유지해 왔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자산일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남 분들이 들으면은 좀 불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게 지금에 와서는 훨씬 청정한 지역이고 네. 훨씬 그 땅의 가치나 자산의 가치가 환경이나 이런 게 훨씬 좋을 수 있다. 네. 남겨놓은 땅.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정 에너지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한 녹색 성장률로 가는 게 이 지역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차관님 세 번째 키워드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나의 취미거든요. 요즘에 보니까 뭐 역사 강의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예. 네. 제가 취미가 그 역사 공부를 하고 네. 하는 게 좀 취미가 있어요. 네. 문화재 답사도 하면서 네, 역사도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이제 그 한국사와 관련된 걸 한국사. 주로 하고요. 네. 근데 세계사 다 합니다. 아. 다 같이 이제
다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네. 하는데 역사 강의를 해서 책에 안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책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요. 네. 안 나오는 얘기들을 중심으로 제가 연구를 하고 네. 그걸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합니다. 좀 어떤 부분이 빠져 있나요? 고대사 부분이 특히 고대사. 문제예요. 고대사 부분. 네.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 시온 문명에 대한 거, 네. 요하 문명이라든지, 네. 뭐 가야사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우리 네. 가야사 하면은 뭐 책에 한 5줄밖에 안 나와요. 네. 그렇죠. 그만큼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시민들 상대로 네. 이렇게 무료 강의를 해줍니다.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죠. 뭐 무료 강의라서 좋은 게 아니고요. 제 강의가 좀 신선하다고 느끼는가 봐요. 네. 책에 없는 거, 네. 자기 못 들었던 거 이런 거를 제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그럼 해드리거든요. 차관님은 그 자료들을 어디서 확보를 하시죠?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공부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뭐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책도 봐야 되고 책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럼요. 뭐 여러 가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보면은 학생의 얼굴 같아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보니까 역사문화 에세이를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이 책이에요. 아, 배롱나무. 백일홍하고 이 배롱나무 똑같은 나무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배롱나무라고 보시면 빨갛게 피는 나무인데 대개 한 7, 8월에 핍니다. 네. 그러니까 100일 동안 핀다고 해서 백일홍인데 아. 그게 아주 굉장히 이뻐요. 아, 특히 네. 병산소원에 가면은 네. 8월 달에 가시면 굉장히 이쁩니다. 아. 이쁜데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목으로 제가 시 제목을 꼭 빼냈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뭐 문화재 답사를 하면서 네. 제가 이게 시적 감흥이 생기면은 네. 그거를 이렇게 써놨다가 수필과 같이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네. 이 책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제가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싶었던 거는 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네. 갖고 있었는데 요즘 보시다시피 뭐 K-팝도 뜨고 뭐 K-푸드 그다음에 K-드라마 이런 게 막 뜨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저는 이미 이걸 갖고 있었어요. 그런 아. 생각을 그 전부터.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나라 것이 언젠가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뜰 날이 올 거다. 네. 근데 요즘과 같이 막 뭐 세계적인 매스미디어가 이렇게 발달하게 되다 보니까 그게 빨리 온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예술품들 중에서 또 문화 중에서 상당 부분이 세계화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네. 우리 국민들이 좀 자부심을 갖고 네.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고도 성장 과정에서 항상 소외받고 이 차별받는 지역이 바로 호남 지역이었다. 그래서 소득 불평등 문제가 항상 이 호남 지역에서 남아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노벨 평화상이라든지 노벨 문학상 이런 걸 받으면서 호남인들의 자부심이 저는 굉장히 많이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면은 호남인들에게도 아주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차관님 너무나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호남 발전을 위해서 민간 영역에서 더 왕성하게 활동해 주시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호남인에서는요, 대한민국 예산과 재정을 책임져 오신 배국한 전 기재부 차관님을 모시고 현역 시절보다 더욱더 왕성하게 호남 발전을 위해서 뛰고 있는 모습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런 말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속에 역사와 호남을 품고 더 멋진 내일을 위해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호남인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